사람은 살면서 몇 번쯤은 사람을 오래 겪고 나면 결국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표정도 멀쩡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겉으로는 예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속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큰일이 터졌을 때만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대개 사소한 말에서 먼저 새어나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습관처럼 입에 붙은 말, 별 뜻 없이 했다고 넘기는 표현 속에 그 사람의 진짜 결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처럼, 편한 사람처럼, 속을 털어놓아도 될 것 같은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본색이 말 속에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농담이라 하고, 누군가는 솔직함이라 하고, 누군가는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태도이며,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5가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본성과 행동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반복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기 전에 사람을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내 삶이 흐려지기 전에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 말은 아주 흔해 보입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생각보다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쉽게 규정해버리려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잡합니다. 좋은 날도 있고, 무너지는 날도 있고, 실수하는 날도 있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한 번의 모습, 혹은 몇 번의 장면만 가지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는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재단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틀 안에 가둡니다. 너는 원래 예민해. 너는 원래 이기적이야. 너는 원래 계산적이잖아. 너는 원래 못 믿겠어. 이런 말로 상대를 하나의 낙인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문제는 이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점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뭘 해도 이미 저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건가? 이 생각이 시작되면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대를 고정된 사람으로 못 박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묻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사람은 늘 결론부터 냅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상대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편한 방식으로 당신을 정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엮이면 내 진짜 모습보다 그 사람이 만든 낙인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는 다 참아. 처음 들으면 현실적인 조언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는 법을 알려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덮어버리려는 태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억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늘 그 정도는 다 참아라면 그 사람은 상대의 아픔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공감 능력이 낮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듣기보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남의 고통이 귀찮고 남의 어려움이 부담스럽고 타인의 상처를 오래 들고 있어줄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도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말할 것이고, 당신이 울어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며,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해도 내가 예민한 거다라고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런 말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유난한가? 내가 참을성이 없는 건가?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는 매우 해롭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무조건 감정을 부풀려주지는 않아도 적어도 함부로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먼저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그런데 늘 그 정도는 다 참아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고통까지 자기 기준으로 재단할 사람입니다. 이 말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이 말은 얼핏 당당해 보입니다. 가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자기가 솔직하다고 자꾸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무례함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나는 거짓말은 못하거든. 기분 나빠도 사실은 사실이잖아. 이 말 뒤에 따라오는 것은 대개 배려 없는 판단입니다. 상대를 찌르는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비판, 자기 기분대로 내뱉는 상처 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하고 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으면 사과하기보다 원래 내가 솔직해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성격을 핑계로 타인의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정말 성숙한 솔직함은 상대를 고려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방식을 찾습니다. 말해야 할 것과 삼켜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솔직함을 무기처럼 휘두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난 원래 그래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피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처음에는 속 시원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이 닳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언제 또 상처 주는 말을 들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기 입으로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를 자주 말한다면 그 말 자체를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무례를 성격으로 포장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이 말도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딱 봐도 별로야. 쟤는 안 봐도 뻔해.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저런 사람은 결국 문제 일으킨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잘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오래 보면 압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빨리 잘라버리는 데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려는 마음이 없고 복잡한 사정을 들여다볼 인내도 없고 자기 느낌을 곧 진실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 내리고 쉽게 낙인 찍고 쉽게 잘라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의 칼날이 언젠가 당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별로다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당신을 두고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하나는 늘 누군가를 평가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면만 보고 다 아는 듯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당신도 늘 평가받는 느낌 속에 살게 됩니다. 편안함보다 긴장이 많아지고 이해받는다는 느낌보다 측정당한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 관계는 오래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5번째는 이런 말입니다.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이 말은 대놓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든 우회적으로든 은근히든 결국 이 뜻을 전달합니다. 너 하나 없어도 괜찮아. 너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야. 내 자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꼭 특별 대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나라는 존재가 가볍게 취급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화가 날 때마다, 자기 기분이 상할 때마다, 혹은 우위를 점하고 싶을 때마다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관계를 함께 만드는 존재로 보지 않고 자기를 채우는 부품처럼 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를 협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늘 힘의 우위로 봅니다. 누가 더 아쉬운지, 누가 더 많이 매달리는지, 누가 더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기보다 상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말 한 번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관계 전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에게 나는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지켜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화가 나도 함부로 관계를 인질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상대 존재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늘 관계를 무기로 삼습니다. 아쉬운 쪽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하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자기 우위를 확인합니다. 이 말이 자주 나온다면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인연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이 5가지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정도는 다 참아.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이 말들은 겉으로는 그저 성격처럼 보일 수도 있고 습관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별것 아닌 한마디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반복되는 관계라면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말 속에는 공통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쉽게 규정하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대체하려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상처를 줄지 몰라도 나중에는 행동으로도 본색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약해졌을 때 더 쉽게 실망할 것이고, 당신이 힘들다고 말할 때 더 쉽게 밀어낼 것이며, 당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더 쉽게 차갑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는 거창한 사건만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말버릇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종종 말의 그림자처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결국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되 사람을 제대로 보아라. 다정함을 잃지 말되 분별을 버리지는 말아라. 세상에는 끝까지 품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 늦기 전에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 구분이 없으면 마음은 점점 지치고 삶은 점점 흐려진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는 늘 큰 배신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한마디가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대개 늦을수록 더 아픕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보아야 합니다. 말에서 본성을 보고 습관에서 행동을 보고 한마디에서 관계의 미래를 읽어야 합니다. 연을 끊는다는 것은 반드시 싸우고 끝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멀어질 수도 있고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놓을 수도 있으며 더 이상 깊이 엮이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을 계속 흐리게 만드는 사람에게 더 이상 귀한 시간과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지혜는 모든 사람을 품는 법이 아니라 누구를 멀리해야 내 삶이 지켜지는지를 아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 그 반복되는 표현, 그 익숙한 말버릇 속에 이미 답은 들어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말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쉽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왜 분명히 불편했는데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대개 아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나쁜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좋은 얼굴과 괜찮은 말 속에 조금씩 독을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저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가끔만 저러는 것 같은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바로 그 틈에서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오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번 무례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말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피곤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낮추고 같은 태도로 상대를 흔들려고 든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지,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늘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자기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언제나 사람을 낮추는 말을 꺼내는지, 화가 나면 꼭 관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말하는지 그 반복을 보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반복되는 언어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감각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이 말은 좀 너무한데 싶었고, 이 태도는 불편한데 싶었고,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들 그냥 넘어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 이렇게 되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감각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 중 하나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불편함이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같은 사람 앞에서 비슷한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은 종종 머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저 관계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저 말은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 하는 작은 경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히 좋게 보려다가 그 경고를 무시하곤 합니다. 그리고 대개 후회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 5가지 말을 자주 한다면 더 이상 좋게 해석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합리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포용하는 것과 내가 상처받는 것을 참아주는 것도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해치는 관계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해로운 관계에서 제때 물러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사람을 만들 시간도 있고 상처를 받아도 회복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은 쉽게 지치고 사람을 다시 정리하는데도 더 큰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좋은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빨리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내가 약해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괜찮은 척 하다가도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본색이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할 때는 다정해 보여도 내가 약해졌을 때 그 말들이 칼처럼 튀어나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정도는 다 참아.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이 5가지 말은 결국 내가 힘들고 약한 순간에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할 때 곁에 둘 사람을 더 잘 골라야 합니다. 힘든 시기에 곁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무너졌을 때 낙인을 찍지 않고 내가 아플 때 참으라고만 하지 않고 솔직하다는 핑계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자기 판단을 운명처럼 말하지 않고 관계를 협박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듣고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끝까지 곁에 둘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겉모습을 뚫어보는 특별한 능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말을 놓치지 않는 평범한 집중력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주 쓰는 말로 자기 세계를 드러냅니다. 늘 낙인 찍는 사람은 세상을 낙인으로 보고 늘 참으라 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귀찮아하며 늘 솔직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배려를 가볍게 여길 수 있고 늘 자기 사람 보는 눈을 자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쉽게 재단하며 늘 대체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힘의 논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우연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철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얼마나 친절한지만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복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지, 누군가를 작아지게 만드는지, 대화를 여는지 닫는지, 관계를 세우는지 흔드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사람은 빨리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집니다. 굳이 크게 싸울 필요도 없고 드라마처럼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당신의 삶 중심에서 그 사람을 내리면 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더 이상 마음을 깊이 주지 않으면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오늘 말한 이 5가지 말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정도는 다 참아.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너 아니어도 사람 많아. 이 말들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늦기 전에 알아보십시오. 사람을 모두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정함만 보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을 규정하지 않고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자기 무례를 솔직함으로 포장하지 않고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리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인가 보다 누구를 더 이상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분별이 있어야 마음이 덜 다치고 삶이 덜 흐려지고 남은 시간이 조금 더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말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먼저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제대로 본다면 당신은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